주택연금 신청하셨다고요? 요즘 주변에서 많이들 하는 이야기라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 신청하면 유리하다는 말에 더욱 솔깃하죠. 주택연금은 마치 로또 당첨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는 리스크가 따른다는 거죠. 특히 집값이 오르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예요. 집값이 오르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택연금은 좀 달라요.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주택연금을 고려하신다면 알아야 할 것들과 현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공유도 꼭 해주시고요. 주택연금은 개인의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 듣는 거 실감 나시죠?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셨는데 정작 본인들은 노후 준비 제대로 못해서 속상하실 거예요. 부모님 챙기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자기 챙길 시간이 없었으니까. 정부에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뭐 이런 거 많이 만들어줬다고 하는데 그래도 솔직히 돈이 부족하다는 게 현실이죠.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 너무 안타깝잖아요. 대체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 거야?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 정말 공감됩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노후에는 편하게 쉬고 싶은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현실은 씁쓸하죠. 차라리 부동산 좀 투자해 둘 걸 후회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요즘 집값 너무 비싸잖아요. 옛날 같으면 집 한 채만 있어도 노후 걱정 없었을 텐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우리 부모님처럼 되고 싶지 않아라고 많이들 말해요. 그만큼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는 거겠죠. 주택연금은 분명 매력적인 금융 상품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에요. 금리 변동이나 물가 상승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요즘 노후 대비 상품으로 인기죠? 집만 있으면 매달 용돈처럼 돈이 나오니까 누구나 탐낼 만하잖아요. 하지만 주택연금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월 지급액이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도 월 지급액은 처음 정해진 금액 그대로라는 거죠. 마치 뽑기에서 꽝을 뽑은 기분이랄까요? 게다가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액은 그대로라면 점점 생활이 팍팍해질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집을 팔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주택연금은 노후 대비를 위한 좋은 선택지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은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주택연금은 노후를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중 하나일 뿐이에요. 주택연금 외에도 다른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보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현실은 좀 다르죠.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시장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주택시장이 갑자기 침체기에 들어가 집값이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연금의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리스크는 또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연금 확대 전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계획대로 주택연금을 유지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가입자들이 폭증하고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들어가 기금이 부실해지면 그 책임은 가입자가 부담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연금이라는 신기루의 숨은 무서운 리스크입니다. 그럼 주택연금은 절대 가입하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주택연금은 제자리 걸음이니 속이 답답하죠. 빵 한 봉지 값도 오르고 버스 요금도 오르는데 물론 연금 제도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연금액이 조정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재정 상황이나 경제 시장 상황, 연금 인상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주택연금이 오르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월 지급액이 변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무슨 소리냐고요? 쉽게 말해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내가 받는 연금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최초 평가된 공시지가에 의해 산정된 월 지급액은 고정되거든요. 그러니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나서 집값이 오른다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은 최근 주택연금 해지율을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어요. 올해 주택연금 중도해지자는 올부터 9월까지 총 1975명으로 지난해보다 29%가 증가했고, 특히 경기도 지역은 58%의 해지율을 보였다고 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이에요. 중도해지를 하면서 받는 손해액보다 주택의 가격 상승액이 크니까 당연히 주택연금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 주택연금은 아무런 매력이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팔지 않고도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또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단점은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즉,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손해액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이죠. 주택연금은 중도해지 수수료는 별도로 없어요. 하지만 주택 가격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초기 보증료는 돌려받을 수 없죠. 초기 보증료 1.5%이면 주택 가격이 5억이라고 하면 약 750만 원 정도네요. 5억짜리 집을 담보로 몇십 년 동안 편안하게 살 생각이었는데 몇 년 만에 750만 원을 날리는 셈이죠. 아울러 이외에도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받은 연금액의 복리자를 한꺼번에 반환해야 하고 3년간은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네요. 마치 은행에서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면 이자를 못 받는 것과 비슷해요. 여기에 3년간 재가입이 안 된다는 조항까지 더해지니 중도해지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예요. 만약 주택연금 가입을 결정했다면 중도해지를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해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미리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중도해지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주택연금의 다른 단점으로는 이사에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사를 하게 되면 담보주택 변경을 신청해서 주택을 변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담보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초기 보증료를 추가 납부 물론 월 지급금은 증가해야 하고 담보 가치가 감소한 경우에는 보증잔액을 일부 상환해야 하니 이사를 하게 되면 어찌 되었건 비용이 추가되는 것이죠. 이사 비용 자체도 만만치 않은데 말입니다. 이게 뭐 대수냐 싶겠지만 막상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 오면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이 모두 출가하고 넓은 집이 부담스러워 작은 평수로 이사하고 싶거나 건강 상태가 나빠져서 편리한 시설을 갖춘 곳으로 이사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주택연금 가입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쉽게 이사를 결정하기 어려워요. 특히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에게는 이사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어요. 익숙한 동네를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게다가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어 포장 이사 비용, 새로운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 등은 노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주택연금 가입 후에는 주택을 담보로 잡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해요. 만약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고 싶다면 주택연금을 해지해야 하는데 앞서 말했듯이 중도해지 시에는 큰 손해를 볼 수 있죠. 마치 집을 샀는데 이사를 가려니 집을 다시 팔아야 하고 새로운 집을 사려니 또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과 비슷해요. 이사 한 번 하는데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다른 점으로 주택연금 단점은 높은 가입비와 연보증료예요. 여기서 가입비란 초기 보증료를 의미하는데
주택 가격의 11.5%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참고로 9억 원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되니 주택 가격이 9억 원일 경우 최대 35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1천만 원이 넘는 큰돈이죠. 아울러 연 보증료는 보증잔액의 0.75%로 매월 납부해야 하죠. 보증잔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연보증료도 점점 감소하지만 초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마치 집을 사면 등기비, 취득세는 물론이고 매년 재산세까지 내야 하는 것과 비슷하죠. 게다가 이러한 비용들은 한번 지불하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이 더욱 아쉬워요. 마치 뽑기 한번 하려고 1,000원짜리 동전을 넣는 기분이랄까요? 물론 주택연금은 복권이 아니기 때문에 당첨이나 꽝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본다면 망설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마지막은 조금은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결국 자녀에게 상속해줄 재산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이는 자녀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매우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주택연금을 받는 부부가 모두 사망하게 되면 해당 주택은 처분돼요. 그리고 정산이 이루어지는데 만약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지금까지 받은 연금의 지급 총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은 상속인에게 지급이 돼요. 그러니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주택연금을 적게 받아야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데 정작 돈을 쓰지 못하고 모으기만 해야 하는 상황과 비슷해요. 물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주택연금을 선택하는 것은 현명한 결정이지만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큰 부모님들에게는 쉽지 않은 선택일 수밖에 없죠. 게다가 주택연금은 일종의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예상 수명이나 금리, 변동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된다면 연금액이 부족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죠. 물론 주택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큰 분들에게는 다른 노후 대비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임대 사업을 하거나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죠. 하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전문가와 상담하여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죠. 결론적으로 주택연금은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큰 분들에게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품이에요. 오늘은 주택연금의 현실과 단점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주변에 요즘 퇴직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수입이 일정치 않고 생활비가 부족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니다. 주택연금 물론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는 제도이지만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